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는 사건들, 과연 누구를 위한 침묵입니까? 검찰에 관한 독점이 불러온 폐해와 개혁의 방향성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검찰개혁 국면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무데도 안 다뤄요. 맞아요. 이건 너 솔직히 처음 봤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지? 완전 처음 봤어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건 안 다루더라고. 저도 어제 잠깐 저녁에 네. 이제 일정 마치고 들어갔는데 기사로는 못 보고요. 기사는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예. 떠서 그때 봤어요. 기사는 네.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검찰개혁 지금 망해라 온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국면이다 보니 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은 지금 언급 안 하고 음. 있죠. 애써 외면하고 와 있죠. 나는 이게 신기하대. 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지켜왔던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정점이면서 이 사람들이 뒤를 다 봐줘왔던 핵심 세력이 검찰인데 이 핵심 세력이 지금 깎여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였거든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무너져. 그 기득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면 피해자 보호에 맞아요. 소홀해진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라이팅했던 것들인데 예. 검사가 언제 피해자 보호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 요번에 쿠팡 퇴직금 그렇지. 사건 전형적인 피해자들을 가장 국민, 약자야. 그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검사 정관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 광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피해자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는 이 힘 있는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뭐 봉사하겠다거나 열심히 하겠다 없습니다. 아. 자기가 얼마나 큰 사건들을 많이 했던 아. 사람이라서 예. 나는 이런 걸로 좋은 사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건 맡기십시오. 다 이렇게 해야지. 검사 정관들이 진짜 검사들이 진짜 피해자에 관심 있었으면 변호사 돼서도 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진짜 불공정하거든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언론의 불공정도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난 그것도 속상한데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의원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응원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은 욕한 것만 주목을 해요. 당장 이제 사법 시스템의 대표적 피해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댓글을 달았죠. 저는 뭐 이런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언론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습니다. 아, 저 이건 많이 봤어요. 예.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아, 예, 예. 유우성 씨도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거 언론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확인해 봤더니 몇 군데 다뤘습니다. 아니에요. 한 군데. 한국일보. 한국일보 딱 한 맞아요. 군데 다뤘더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와. 것처럼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청취하고 네. 또 울분에 차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맞습니다. 듣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 개선은 굉장히 많이 수용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걸 아니 분명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덕에 이번에 굉장히 촘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저는 목소리 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맞아요. 입장도 표명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더 꼼꼼한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 침해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사라는 하나의 이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모두 다 집중시켜 놓는 것이 너무 큰 부작용을 발생하니 이것을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그러면 이걸 잘 해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언론도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와 출발선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은
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것이다라고 불완전한 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불완전한 제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게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네. 그 불완전성을 이제는 너무나 남용해서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불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번 검찰 개혁의 목표였고 그게 거의 다 달성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망해라가 아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좀 망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중수청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행안부랑 법무부 입장들을 좀 챙겨봤는데 아, 네. 행안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11일 날 냈는데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17개 고검과 지검에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한 3,070명 정도 검사 260명 포함한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행안부는 발표를 했고요. 예. 법무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한 건 맞는데 참석하고 나와서 오히려 뭐 소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또 있다. 또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 것은 공소청은 그러면 청사를 어디를 쓸 것이냐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쓰면서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청에 비해서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업무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청사를 뭐 일단 사용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존 청사를 계속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요. 법원 옆에 이렇게 검찰청 똑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외국 나가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하고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늘 강조하는 우린 같은 사법시험 통과한 비슷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법원이랑 비슷하게 옆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게 것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떨어뜨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법원만 있어요. 어디 가보시죠. 다 법원만 있지. 검찰청이 바로 옆에 이렇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크기, 같은 부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항상 이게 말 못한 불편이에요. 왜요? 어떤 법원을 새로 하나 청사를 개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이 꼭 따라와야 되니까 법무부 입장을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더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력 재배치인데 지금 중수청에 한 2,500명 정도 수사관이 갈 것이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수사관, 현재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남는데 이분들이 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수사관이 4천 명이 남습니까? 물론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걸 도울 인력들로 보조하는 인력들로 전환 배치는 되겠죠. 네. 하지만 4천 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게 정부가 좀 신속하게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안 보낼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안 보낼 생각이 아니라 법무부가 안 보낼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물론 검찰의 입장을 듣죠. 근데 법무부가 현재 그것을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거 제대로 되겠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요. 언론이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요. 지난 3월이나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빨리 통과시켜야 10월 2일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그렇지. 그때 언론이 공격하고 맞아. 비판을 네. 해줬어야죠. 네. 그때 저 혼자 계속 떠들고 나와서 맞아요.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출범 네. 못한다 이대로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론은 제때 출범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출범 못해라 이러고만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질래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김용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예. 제가 책임을 지기야 지겠지만 분산시키지 지금은 마세요.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출범할 수 있게 맞아. 어떻게 잘 정착시킬까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 누가 책임질래?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거 봐라 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내가 다 예산하겠다면 이 얘기 서로 그 한마디 하고 수 싶은 거야. 있죠. 아니 그럼 그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나라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니 최선을 다한 다음에 거바라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참. 빈틈이나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다 쳤을 때 그 제도 설계의 문제인지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맞아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제도는 지금 충분히 보안수사 요구하고 긴급한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그것을 검사가 해태하거나 일부러 아니면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거 공직기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 이전에 공직기강의 문제로 우리가 바로잡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검사들 잘못한 검사들 징계하고 탄핵해야죠. 맞아요. 오늘 지금 아마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게 나는 솔직히 좀 못마땅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파면됐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보안수사권 폐지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을 걸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보안수사권 오늘 의총장 네, 그 얘기 해주시죠. 네.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예. 2시간 좀 넘게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저는 너무나 좀 이상하고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를 얘기하려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마지막에 발언하면서 보안수사권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수사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도 발언을 할까 하다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쭉 듣고만 있었는데 거의 뭐 야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15명인가 의견을 표출했다면서 세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언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냥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왜 이렇게 발언권이 됐지? 있었다면 나 두 가지만 딱 물어봤을 것 같아. 그 당신들이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총선 때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말할 거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권 초기에 대통령 당선된 직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의총을 해가지고 이 문제 얘기하자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할 거냐. 난 그 두 가지가 정말 궁금해. 진짜 비겁해. 아니 선거 때는 세상에 검찰 개혁을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내가. 수백 명 있었어 수백 명.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말을 바꿔? 그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세상에 검찰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내란이 일어난 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담 넘어가서 뭐 무릎이 까졌는데 왜 나는 왜 방송에 안 출연시켜주냐고 볼멘소리 하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와가지고 어디 가서 약을 먹고 지금 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것들. 저는 특히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법사위원들이 여기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도 그래서 그게 걱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처음에 명단 봤을 애초에 때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넣어놨던 거 그렇게 아니야? 구성을 했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이 그 당 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을 것 알고 같거든요. 있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그러니까 좀 개혁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로 법사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측면에서 한명도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오늘 홍기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예외적 검찰 보안수사권 허용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 11명이 올렸어. 홍기현, 고민정, 박균택, 이소영, 김남희, 곽상원,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기승, 주철환. 주철환이라는 사람은 없어. 주철현. 환이나 현이나. 주철환은 PD야. PD PD만 맞아요. 갖다 네. 붙이면 안 돼. 11명. 잊지 맙시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 김영민 의원하고 아까 좀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법사위 소위는 계속 열리고 있대요. 논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어제 뭐 여성단체들 그런 네. 일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단체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담아낼지 네, 네. 요구권 내에 그런 어떤 그 단체들이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계속 모색하고 있대. 근데 이제 김영민 의원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내주 초에는 의총이 열려야 하는 거고 입장이 정리돼야 소위에 김남희 의원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소위에. 그래서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하고 법사위 전체로 넘겼을 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의원들이 지금 명단에도 있지만 김남희, 박균택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에요. 네. 그리고 진보당의 손솔 의원. 손설, 손솔 네. 그 의원은 그렇게까지 걱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도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안 수사권 요구권 뭐 저 보안 그 검찰의 수사권 주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의총이 좀 걱정이 돼서 아침 10시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 좀 보자고 그래서 제 방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대책도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확 돌았을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지금 원인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보면 내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민주당에서 늘 검찰 개혁이 민주당이 꼭 지켜야 될 깃발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 흐름이 아주 깊게 있었거든. 21대 총선 때도 저를 민주당에서 절대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검찰 개혁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당시 총선 기획하던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 그 여러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니까 최강욱이는 법사위에 가면 절대 안 된다. 검찰 개혁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못 갔잖아 또. 이상한 놈들이야.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회의할 때나 뭐 청와대에서 뭐 저기 할 때나 보면은 또 세상에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난 좀.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민주당 다울 때 가장 강했고 지지율 높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요 총선 대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이 또 나서서 지켜야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민주당 대표까지 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당원들한테. 근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당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당대표 있을 때는 그냥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한테도 아무 이상한 얘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 당내 분위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지금 이게 뭐 아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너무 지금 그래서 막 이거 막 우울하고 지금 이게 제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오늘. 그래서 당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한번 해볼 텐데 하여튼 그래서 뭐 대책도 디테일하게 이게 사실은 이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도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검찰이든 뭐 법무부든 아니면 검찰주의자든 어쨌든 학계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기회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장윤기 사건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이거 봐라 경찰이 이렇게 못하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다 주면 안 된다. 검찰한테 수사권 남겨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 받아서 나오기 시작하고 몇몇 의원들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보안수사권을 다 남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남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를 남기는 순간 모든 게 다 남게 됩니다. 아니 저기 누구야 저기 홍기현 법안 보면 무슨 등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등
우리 겪어봤잖아. 트라우마 있잖아요. 한동훈한테. 진짜. 예. 근데 그렇게 돼 있고 일부만 남기자고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수사관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수사관들 남기는 순간 수사권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은 정말 면역력만 더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요. 앞으로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최강욱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보안 수사권을 주는 순간 그것이 어디로 제한을 하든 말든 간에 수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다리 타기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안 수사를 해요. 사실상 재수사죠. 재수사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성범죄만 수사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연관돼서. 네.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90% 검찰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무너지면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검찰 개혁은 못한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죠. 오늘 또 공교롭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란한 개혁이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러면서 절차를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이런 말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좀 논쟁적입니다.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이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를 좋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오늘 의총이 열렸거든요. 어제 아마 한명동 원내대표가 또 뭐 청와대에 갔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일들이 좀 맞물리면서 해석들이 상당히 뭐 각자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신경이 지금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이 검찰의 기소 때문에 또는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그 경찰의 그러니까 검찰의 충실한 기소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난 그 말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검찰 수사관을 100명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전제로 난 그 주장을 하면 내가 그걸 반이라도 믿어주겠어. 그 말은. 사실 핵심은 이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민생 어쩌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조선일보하고 검찰이 이렇게 민생을 걱정했습니까? 막 서민과 피해자의 인권을 지네가 제일 보호해 지금 보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조선일보하고 슬며시 손잡고 똑같은 주장하는 놈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내통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 일종의 중요한 과제로 얘기했던 거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그 깊고 더러운 뿌리를 수호하는 방패였다라는 걸 우리가 내란 상황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걷어내자라는 얘기가 1번인 것이고 2번은 이 개혁 이 제도라는 게 남아있음으로 해서 그대로 보존되는 윤석열 똘마니들의 존재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숫자 이게 그 남아있으면 안 된다.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떤 수를 써서든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미뤄. 이게 굉장히 지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7월 말까지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선혜 의원의 역할, 전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마무리 반드시 지어져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의원직 총 사퇴를 각오하고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에 흐지부지 되면 아마 당원들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를 떠나서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싸움을 넘어서 인물 대결을 넘어서 저는 당원들에게 민주당이 나갈 방향을 묻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집토끼가 먼저냐 산토끼가 먼저냐 그리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냐 후퇴해야 하느냐 이거 진로를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묻는 선거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선거가 돼야지 단순히 정청래가 좋아 김민석이 좋아 이 싸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치감 의원직 사퇴하라고 당원분들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실제로 거기에 응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퇴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가 검찰개혁 막았으니까 책임지고 사퇴했을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 자기 자리. 이거 드러나겠죠 어떤 놈들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만 사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지금 민주당 현실로 보면. 나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이거를 그냥
한 사람씩 세워놓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개청을 하려면 적어도 7월 말까지는 본회의 통과돼야 되지 않나요?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의총에서 보고를 하는데 원래 6개월 전부터 해야 된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7월 1일 날 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2배의 속도로.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10월 2일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또 이런 또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 김용민 박은정 의원하고 좀 그야말로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안하면 어때요? 김민석, 송영기 두 분한테 공개적으로 7월달 처리를 위해서 총력전을 하자 세 명이. 나는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가까운 의원들부터 설득하고 뭔가 세 분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현안 관련 발표를 입법은 국회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차로 나누어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였습니다.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 예고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정의를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